변화를 위한 계획을 몇 번이나 세워보셨습니까? 아침 5시, 기상, 운동, 명상, 찬물 샤워, 완벽한 식단, 모든 것을 바꾸고 30일 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대체 몇 번이나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중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적은 몇 번이나 됩니까? 이제 400년 전 여러분과 똑같은 문제를 겪었던 한 사무라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훈련을 시작했다가도 금방 그만두었고 결심하고는 곧장 어겨버렸습니다. 그는 전사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실패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5가지 원칙을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원칙은 동기부여나 의지력 같은 얄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작용하며 규율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다져서 결국 그 규율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게 만드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이 원칙들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과거 봉건시대의 일본에서 그랬듯 오늘날에도 똑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약함은 예나 지금이나 나약함이고 규율은 여전히 규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진짜 규율을 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가 성장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1장 대참사 일본 북부 1592년의 봄 사부로는 흙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무릎을 꿇은 채 코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23세의 나이로 요리토모 영주의 깃발 아래 사무라이가 되기 위해 훈련받던 그는 방금 도장의 모든 이들 앞에서 크나큰 굴욕을 당했습니다. 대련은 단 12초 만에 끝났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상대가 그의 무기를 빼앗고 목검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한 것입니다. 스승인 야마모토는 실망한 기색으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사부로의 일상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사부로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타고난 속도, 좋은 감각, 건장한 체격까지. 하지만 규율이 없는 재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부로에게는 규율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에 결연한 의지로 눈을 뜨곤 했습니다. 오늘은 6시간 동안 훈련하겠다. 오늘 나는 전사가 될 것이다. 이틀 동안은 혹독하게 훈련을 해냅니다. 하지만 3일째가 되면 늦잠을 자고 아침 훈련을 건너뛰며 자신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리화했습니다. 결심은 매번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른 수련생들도 이를 알아챘고 그를 존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실패자, 즉 잠재력은 있지만 절대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자신의 평가였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쌓일 때마다 뼈아픈 진실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나는 포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날 오후 사부로는 텅 빈 도장에 홀로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야마모토 스승님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사부로,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일어서거라. 사부로가 일어섰습니다. 네가 왜 계속 실패하는지 아느냐? 제게 규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아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규율을 가지고 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모를 뿐이다. 사부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규율은 가지고 태어나거나 없는 것이 아니다. 근육처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 번의 작은 행동 하나로 말이다. 하지만 너는 돌 하나도 놓기 전에 거대한 성부터 지으려 하고 있구나. 스승님은 훈련장을 가리켰습니다. 너는 매일 아침 거창한 계획을 안고 이곳에 온다. 6시간 훈련, 3가지 기술 마스터, 기진맥진할 때까지 몰아붙이기. 그리고 3일째가 되면 넌 쓰러진다. 하룻밤 사이에 네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 했기 때문이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야마모토 스승님은
사부로를 작은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서예로 쓰인 족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 먹물로 적힌 5가지 원칙. 이것은 40년 전 나의 스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5가지 원칙이다. 규율 없던 소년이었던 나를 전사로 탈바꿈시켜준 원칙들이지. 그가 하나씩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코, 최고의 일관성. 칸탄, 극단적인 단순함. 쿠칸, 신성한 공간. 키오쿠, 기록. 신넨, 흔들리지 않는 신념. 너는 매일의 훈련을 통해 이 원칙들을 하나씩 배우게 될 것이다. 절대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다. 얼마나 작게 시작해야 합니까? 스승님, 내일 동틀역에 이곳으로 오너라. 보여주겠다. 제2장, 시코, 최고의 일관성. 다음 날 새벽, 해가 지평선에 닿을 무렵 사부로가 도착했습니다. 야마모토 스승님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부로, 목검을 들어라. 사부로가 연습용 목검을 쥐었습니다. 머리 위로 배기 50회를 하거라. 정확히 50회를 바른 자세로 해야 한다. 사부로가 시작했습니다. 30회째가 되자 팔이 타는 듯했고 45회째에는 팔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50회를 채웠습니다. 좋다. 이제 방어 자세 50회를 하거라.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50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찌르기 50회다. 마쳤을 때 사부로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50회, 50회, 50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15분쯤 걸렸을까요? 12분이다. 스승님이 정정했습니다. 이것이 너의 매일의 훈련이다. 12분, 배기 50회, 방어 자세 50회, 찌르기 50회.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동틀려게 하는 것이다. 사부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하루에 12분만 훈련해서 어떻게 위대한 전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야마모토 스승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해보아라, 사부로. 지난주에 몇 시간이나 훈련했느냐? 사부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월요일에 6시간, 화요일에 4시간, 수요일과 목요일은 0시간, 금요일은 2시간. 5일 동안 총 12시간을 훈련하고 이틀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난 3개월 동안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한 주가 몇 주나 되느냐? 사부로는 침묵했습니다. 정답은 0이었습니다. 시코, 최고의 일관성.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일주일에 한 번 6시간을 훈련하는 것보다 매일 12분씩 훈련하는 것이 훨씬 낫다. 왜인지 아느냐? 습관을 만들기 때문입니까? 아니,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이다. 스승님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네가 하루에 6시간을 훈련하면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 정말 열심히 했어. 하지만 다음 날 몸이 망가져서 훈련을 건너뛰게 되지. 그게 무엇을 증명하느냐? 너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하지만 네가 피곤할 때나 하기 싫을 때조차 매일 12분씩 훈련한다면 너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증명하게 된다. 너는 약속한 자리에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것,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전사의 정체성이다. 스승님이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60세다. 나는 4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훈련했다. 6시간이 아니었다. 동기부여가 될 때만 한 것도 아니다. 최소 12분. 어떤 날은 더 많이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은 결코 없었다. 너의 훈련은 이것이다. 50, 50, 50.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동틀역에 12분. 아파도 한다. 피곤해도 한다. 0은 절대 안 된다. 최고의 일관성은 가끔의 격렬함을 항상 이긴다. 이것이 시코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12분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12분조차 해낼 수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분을 일관되게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제3장, 첫째 주, 1일차. 사부로는 동트기 전 일어나 도장으로 걸어가 훈련을 마쳤습니다. 50, 50, 50, 12분, 2일차.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침대에 그냥 누워있고 싶었지만 그는 최고의 일관성을 기억했습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을 만드는 일. 그는 도장으로가 훈련을 마쳤습니다. 3일차, 가장 위험한 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그의 머릿속은 변명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아파. 쉬어야 해. 하지만 스승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그는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움직임은 느려지고 힘은 빠졌지만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그가 훈련을 마치자 야마모토 스승님이 나타났습니다. 3일차가 가장 힘든 법이다. 넌 시험을 통과했구나. 4일차에서 7일차. 매일 아침 사부로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었고 나쁜 날도 있었지만 항상 훈련을 끝마쳤습니다. 7일차가 되자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기는 더 자연스러워졌고 자세는 더 안정되었습니다. 그의 몸이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훈련 시간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가 자신과 지키고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나는 증명하고 있다. 나는 해내는 사람이다. 나는 내 말을 지킨다.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일요일 저녁 스승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7일을 채웠구나. 네가 지금까지 지속해본 어떤 훈련보다 긴 시간이다. 기분이 어떠냐? 다릅니다, 스승님.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너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전사의 정체성이다. 제4장, 칸탄과 국한, 둘째 주. 사부로는 훈련을 완수했습니다. 50, 50, 50. 이제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스승님이 그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자세가 좋아졌구나. 하지만 네 머릿속에는 더 많은 기술과 복잡한 동작을 추가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가득 찬 것이 보이는구나. 사부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빨리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너의 약점이다. 복잡함을 추구하는 것. 야마모토 스승님은 목검을 들고 단 한 번의 머리 위로 배기를 선보였습니다. 완벽하고 유연하며 강력하고 아름다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다시 10번을 반복했습니다. 모든 배기가 똑같았습니다. 나는 이 배기를 10,000번, 아니 그 이상 반복했다. 칸탄, 극단적인 단순함. 이것이 두 번째 원칙이다. 사무라이는 복잡함을 마스터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함을 경이로울 정도로 완벽하게 마스터한다. 진정한 검술의 대가는 1000가지 기술을 알지 않는다. 그들은 5가지 기술을 각각 10,000번씩 수련한 사람이다. 너는 3가지 동작을 배우고 있다. 이 3가지 동작 안에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하지만 너는 이 3가지를 마스터하는 대신 무언가를 자꾸 더 하려 한다. 왜일까? 단순하면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진정한 숙련도는 단순함 속에서 발견된다. 기술을 초월할 때까지 반복되는 단순함. 훈련을 계속하거라. 50, 50, 50. 아무것도 더 하지 마라. 그저 다듬어라. 매번 배기를 더 깔끔하게, 매번 자세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라. 극단적인 단순함. 그것이 칸탄이다. 셋째 주, 스승님이 다가왔습니다. 사부로, 넌 어디서 훈련하느냐? 여기 도장에서 합니다, 스승님. 정확히 어디서 하느냐? 보통 매번 다른 자리에서 합니다. 스승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한, 신성한 공간, 3번째 원칙이다. 그는 사부로를 나무 바닥이 닳아 색이 옅어진 특정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곳이 내가 훈련하는 자리다. 43년 동안 매일 아침 정확히 이 자리에서 훈련했다. 왜일까? 공간이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매번 다른 자리에서 훈련하면 너의 뇌는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한다. 하지만 매일 같은 자리에서 훈련하면 그 공간은 신성해진다. 그 공간에 발을 들이는 순간 너의 마음은 변환된다. 너는 전사가 되는 것이다. 내일 너만의 자리를 정하거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훈련해라. 그 공간이 신성해지게 만들어라. 제5장, 키오쿠와 신넨. 넷째 주, 사부로는 이제 자신만의 신성한 공간에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이 책 한 권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사부로, 너는 훈련을 기록하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너는 눈을 가린 채 훈련하는 것과 같다. 키오쿠, 기록, 4번째 원칙이다. 그가 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날짜, 숫자, 메모들로 가득 찬 페이지들이었습니다. 나는 43년 동안의 모든 훈련을 기록했다.
무엇을 연습했는지, 몇 번을 반복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왜냐고. 기억은 거짓말을 하고 감정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록은 진실을 말해준다. 그가 책장을 넘겼습니다. 나는 여기서 일관성의 증거, 헌신의 증거, 내가 내뱉은 말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를 본다. 기록은 또한 패턴을 보여준다. 내가 언제 훈련을 건너뛰려 했는지, 언제 핑계를 댔는지 알 수 있고 내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는 사부로에게 작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거라. 날짜, 연습한 내용, 기분, 배운 점, 측정되는 것만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것이 키오쿠다. 다섯째 주, 30일 1차, 30일 연속 훈련. 사부로는 살면서 무엇 하나 이렇게 오래 유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 그는 심하게 앓으며 잠에서 깼습니다. 열이 났고 온몸이 쑤셨으며 머리는 안개가 낀 듯 흐릿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프다. 쉬어야 해. 누구라도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그때 스승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 자신의 신념과 훈련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했던 그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된 기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된 그 비참한 기분. 그는 더 이상 그런 사람으로 남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장으로, 자신의 신성한 공간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평소보다 느리고 힘이 없었지만 해냈습니다. 배기 50회, 방어 자세 50회, 찌르기 50회. 마친 후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기진맥진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야마모토 스승님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너는 신넨을 배웠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이다. 그가 사부로 곁에 앉았습니다. 신넨이란 왜 하는가에 대한 너의 이유가 얼마나 힘든가라는 고통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뜻이다. 몸이 한계에 달했을 때, 상황이 최악일 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변명거리가 있을 때 너를 이끄는 것은 바로 너의 신념이다. 사부로, 너는 왜 규율을 세우려 하느냐?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대답을 말해보아라. 사부로는 생각했습니다. 제 말이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저는 이름만 전사가 아니라 인격 그 자체가 전사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신넨이다. 그 신념이 남은 평생 동안 찾아올 모든 힘든 날들을 견디게 해줄 것이다. 이 5가지 원칙, 시코, 칸탄, 쿠칸, 키오쿠, 신넨, 이것들이 결코 부서지지 않는 규율을 만든다. 동기부여로 세워진 규율은 동기가 사라지면 무너진다. 하지만 정체성, 단순함, 신성한 실천, 측정된 발전, 그리고 깊은 신념 위에 세워진 규율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는 31일 연속으로 훈련했다. 스스로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제 50일, 100일, 1년, 그리고 영원히 계속하거라. 규율은 도착지가 아니라 하나의 길이기 때문이다. 전사는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걷는다. 여러분의 신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목표가 아닌 진짜 깊은 이유 말입니다. 왜 이것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중요합니까? 깊은 이유가 없다면 상황이 힘들어질 때 당신은 또다시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제6장 변환 91차 3개월 후 사부로는 동틀역에 일어나 도장의 신성한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머리 위로 150회, 완벽한 자세,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강력했습니다. 방어 자세 50회, 안정적이고 균형 잡혀 있으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찌르기 50회, 빠르고 정교하며 완벽하게 통제되었습니다. 12분,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훈련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그저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훈련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훈련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련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사부로에게 굴욕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상대였습니다. 이번 대련은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사부로는 단 3번의 깔끔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상대의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도장에는 존경의 침묵과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부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만심도 애고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순간에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스승님이 다가왔습니다. 너는 변했다. 몸도 달라졌지만 정말로 변한 것은 너의 마음이다. 너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 너는 그저 너 자신이 되어 있을 뿐이다. 그것이 바로 전사다. 181차, 6개월. 사부로의 훈련은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핵심인 50회 반복 훈련을 했지만 이제는 품새 연습, 대련, 명상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흔들리지 않는 헌신, 즉 매일의 12분이라는 굳건한 토대에서 뻗어나간 것이었습니다. 365일차, 1년. 그 굴욕적인 패배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사부로는 야마모토 스승님 앞에 섰습니다. 365일 연속으로 훈련했구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단 하루도 멈춘 날 없이.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아느냐?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스승님, 그 이상이다. 네가 전사라는 것을 증명한다. 직함이 아니라 너의 인격 자체가 말이다. 너는 매일의 훈련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세웠다. 스승님은 사부로에게 족자를 건넸습니다. 5가지 원칙이 적힌 족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너의 것이다. 너는 이 원칙들을 살았고 내 삶으로 체화했다. 그리고 언젠가 너는 부서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내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어라. 최고의 일관성, 극단적인 단순함, 신성한 공간, 기록, 흔들리지 않는 신념. 이 5가지 원칙이 내 삶을 바꾼 것처럼 그들의 삶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말이다. 제7장, 전사의 진실. 사부로가 배운 것, 야마모토 스승님이 알고 있던 것, 고대의 사무라이들이 이해했던 진실은 이것입니다. 규율은 동기부여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체성으로 세워집니다. 아주 작은 일을 매일매일 해낼 때 당신은 단순한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나타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부로는 남들보다 더 뼈빠지게 훈련해서 위대한 전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남들보다 더 일관되게 훈련했기에 위대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일관성은 가끔의 격렬함을 항상 이깁니다. 극단적인 단순함은 복잡함을 항상 이깁니다. 신성한 공간은 변화를 끌어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기록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은 힘든 날들을 견디게 해줍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봉건 시대의 일본에서도 통했고 오늘날에도 통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 원칙들이 효과가 있는가가 아닙니다. 효과는 확실합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입니다. 단 하나의 단순한 훈련, 하루 12분의 헌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30일, 90일, 365일 동안 지키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변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변합니다. 그 훈련 자체가 마법이어서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지가 마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규율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20년 후 사부로는 43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전사이자 수십 명의 제자를 거느린 대스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젊은 제자가 다가왔습니다. 사부로 스승님, 저는 계속 실패합니다. 결심을 하고도 어겨버립니다. 제게는 규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습니까? 사부로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자의 모습에서 부서지고 굴욕당하고 길을 잃었던 2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자를 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매일 새벽마다 훈련하여 바닥이 닳고 닳은 바로 그 자리로 말입니다. 내일 아침 동틀녘에 이곳에서 나를 보거라. 5가지 원칙을 가르쳐주마. 내 스승님이 내게 가르쳐주셨던 내 인생을 바꿔놓은 원칙들이다.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너는 규율이 가지고 태어나거나 없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 번의 작은 행동 하나, 한 번의 하나의 지켜진 약속으로 말이다. 너는 최고의 일관성, 극단적인 단순함, 신성한 공간, 기록,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 단지 30일 동안 아주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네 자신에게 한 번만 증명하면 된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것이 변한다. 네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 작은 증거가 모든 것을 세워 올리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다. 제자가 확신이 없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작 약속 하나 말입니까?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사부로가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전 나도 똑같이 말했다. 그리고 내 스승님은 내가 지금 내게 해주는 말을 똑같이 해주셨지. 단순한 것만이 유일하게 효과가 있다. 내일 다시 오거라. 동틀역에. 우리는 훈련을 시작할 것이다. 제자가 떠났습니다. 사부로는 홀로 남아 목검을 들고 매일의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머리 위로 배기 50회, 방어 자세 50회, 찌르기 50회, 20년 7300일, 단 하루도 빠진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인격 자체가 전사였습니다. 전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그 자리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단 하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매일 실천할 당신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내일부터 무엇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댓글에 적어보십시오.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현실로 만드십시오. 변화는 언젠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동이 틀 때, 당신이 그 자리에 나타나 실천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규율의 길을 걸으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훈련하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되십시오.